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는 없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여기 아이 엄마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글을 남깁니다. 저는 중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전공 특성상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 영어와 중국어가 능숙한 편입니다. 현재 직장에서도 영어와 중국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가까이 사는 사촌 언니가 자기 딸 외국어 공부를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길래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었어요. 언니나 저나 외동이어서 어릴 때부터 가까이 살면서 친자매같이 지냈던 언니고 조카도 저한테 첫 조카였기 때문에 애정도 남달랐고요. 조카도 저를 잘 따랐고요. 조카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고 학원이나 학습지를 통해 외국어 공부를 시키고 있긴 한데 언니 본인이 잘 모르다 보니 아이 공부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외국어 쪽만 조금 도와달라고 하길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조카랑 만나서 조카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끔 도와줬어요. 만약에 조카가 중국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 대한 스크립트를 학원이나 학습지를 통해 배웠다면 빨간색일 때는 건너면 안 된다. 초록색일 때 건너야 한다. 좌우를 봐야 한다 등 이모가 오늘 땡땡이 만나러 오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하면서 중국어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조카가 습득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창 배울 나이다 보니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제가 더 신나서 열정적으로 했었어요. 조카가 외국어 습득력이 좋아진 게 학교인지 학원에 소문이 났는지 다른 애기 엄마들이 언니한테 방법을 물어봤고 언니가 제 얘기를 했나 봐요. 사촌 동생이 이러저러해서 애기 공부하는 걸 도와준다 라고요. 처음에는 엄마들이 자기네 애들도 같이 하게 해주면 안 되냐고 했다는데 언니가 단칼에 거절했대요. 시간 정해놓고 오는 것도 아니고 워낙 자주 왕래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온 김에 조카 봐주는 거라고요. 뭐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냥 제가 놀러 간 날 조카가 영어 공부를 한 날이면 영어로, 중국어 공부를 한 날이면 중국어로 그날 배운 내용만 해요. 그러다가 점차 다른 얘기도 조금씩 더 하는 거고요. 조카가 알만한 단어들로만요. 조카가 학교도 학원도 집도 다 같은 동네라 같은 아파트 단지 사는 학교 친구, 학원 친구도 있고 하다 보니 제가 언니네 집에 왕래하면서 조카 친구들도 자주 보고 조카 친구들 엄마들도 몇 번 보고 해서 몇 엄마들이 제 얼굴을 기억했나 봐요. 한 번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물건만 주고 가려고 언니네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아는 체를 하면서 조카 친구 엄마라고 하면서 지금 조카네 가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사람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해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튼 그렇다고 하고 전 언니네 가서 물건만 주고 다시 나와서 볼일 보러 갔죠. 어머, 땡땡이 이모시죠? 땡땡이네 집 가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냥 마주쳐서 한 형식적인 인사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저 가고 나서 그 애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본인 신랑이 회식 갔다가 늦게 올 것 같아서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해서 왔다면서요. 참고로 형부는 지방에서 근무해서 주말에만 집에 와요. 그러면서 땡땡이 이모는 없냐면서 저를 찾더래요.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아까 여기 온다면서 가던데 안 왔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줄 거 있어서 잠깐 와서 주고 바로 갔다고 했더니 아 그랬구나 하면서 당황하는 것 같더니 애기들끼리 잠깐 놀게 하다가 갑자기 신랑이 일찍 들어온다고 했다면서 가버렸대요. 언니는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 목 저녁까지 준비하다가 벙쪘고요. 그래서 언니가 혹시 누구 엄마 만났냐길래 그게 누군데? 했다가 인상착의 듣고 아파트 앞에서 잠깐 인사만 했다고 했죠. 그때는 언니가 그냥 만났었냐고 물어보기만 하고 다른 얘기는 안 해서 넘어갔었는데 얼마 전에 이번엔 다른 애 엄마가 대놓고 언니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카 봐줄 때 다른 애들도 같이 좀 놀게 해주면 안 되냐고. 땡땡이만 잘하면 다냐고. 같이 노는 친구들도 잘해야 땡땡이도 더 잘하게 될 것 아니냐고 이기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도 재능 기부할 거면 이왕 하는 거 여러 사람한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했다네요. 시간도 동생한테 최대한 맞춰줄 테니 동생한테 얘기 잘 해달라고요. 아, 물론 언니가 저한테 부탁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언니도 어이없다고 한 얘기예요. 재능 기부라니. 기부라는 건 제가 여유가 될 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기부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강요에 의한 건 기부가 아니라 갈취당하는 거죠. 대학교 졸업하고 귀국 후에 취직 전까지 봉사활동 겸 시청에서 운영하는 돌봄학교 같은 데서 초등학생 저학년 애들 대상으로 재능 기부를 한 적은 있어요. 중국어 가르치는 봉사활동 한 거죠. 그런데 그건 제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취준생 시절 남는 시간에 한 거고요. 이거랑은 다른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조카 한 명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지. 애들이 여러 명이면 원래 조카한테 해주던 만큼도 못하게 될 텐데 제가 친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서 이득도 없이 오히려 조카한테 소홀해지기만 할 일은 저는 전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언니가 욕먹을 거리가 아닌데 저까지 괜히 욕먹게 만드는 것 같다고 조카 안 봐줘도 된다고 했는데 아니 애초에 원래 하던 왕래하면서 조카랑 놀던 만큼 놀면서 언어만 바꿔서 놀아준 건데 뭘 하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제가 더 하는 거라고는 조카가 그날 공부한 교재 한번 보는 거예요. 내용 보려고요. 그러다가 그저께 언니한테 대놓고 뭐라고 했던 그의 엄마를 제가 직접 마주쳤는데 그 엄마 말고 다른 엄마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애 엄마가 저한테 직접 뭐라고 하더라고요. 다 같은 또래 애들인데 땡땡이만 잘해봤자 애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당하다가 왕따 당한다고요. 본인이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도 모르는 10살짜리 조카가 무슨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시기 질투를 당해요. 왕따는 무슨, 엄마들이 질투나서 애들한테 놀지 말라고 하겠죠. 땡땡이 봐주는 김에 다른 애들도 몇 명 같이 봐주는 게 어렵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가 대표인지 주변에 다른 엄마들도 째려보는, 노려보는, 마치 벼르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진심 눈빛으로 난도질 당하는 줄 알았네요. 진짜 제 성격 같아서는 쏘아붙이고 싶었는데 다 같은 동네에 살고 혹시 치맛바람에 조카나 언니가 피해볼까봐 꾹꾹 눌러 참고 저랑 같이 유학한 친구 중에 학생들 대상으로 외국어 과외 전문으로 해주는 친구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 친구도 초등학생 애들은 1대1로 하면서 저처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해요. 사실 조카 봐주기 전에 친구한테 조언을 구하긴 했었어요. 이어서 제가 초등학생 비용은 시간당 얼마고요? 하루에 보통 1시간씩 일주일에 2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지역이 좀 멀어서 왔다 갔다 유류비 명목으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연락처 드릴까요? 했더니 우물쭈물 하길래 아, 어머님 연락처 주세요. 제가 친구한테 주고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하고 진심으로 소개시켜주겠다는 표정과 말투로 얘기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혹시나 생각 있으면 언니 통해서 연락처 주세요. 친구한테 전달할게요. 먼저 들어갈게요. 하고 지나쳐 왔어요. 언니가 집에 오자마자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길래 저도 그냥 같이 웃었네요. 애 엄마 표정 너무 웃겼다면서 우리 동생 말 잘하네. 쌈딱이 쌈 안 내고 잘 넘겼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혹시나 그 엄마가 안 좋게 소문내고 다녀서 조카한테 피해 생기면 어쩌냐고 했더니 걱정 말래요. 어차피 언니가 자주 어울리는 학부모 무리 모임은 따로 있고 그 무리 사람들은 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서요. 그 학부모들은 저희 조카가 잘하는 게 조카가 타고나길 언어 능력이 좋은 거라고 대견해하고 부러워할 뿐. 저한테 본인 아이도 부탁해도 되냐는 말은 농담으로 지나가듯이 한번 말한 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하고 넘겼죠. 근데 어제 그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문자를 했더라고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냥 문자로 한다면서 다른 애 엄마들한테는 얘기 안 할 테니 다른 애들까지 다 봐주기 힘들면 자기 애만이라도 같이 봐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 어떻게 하셨냐 물어봤더니 언니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언니는 안 알려줬는데요 라고 했더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 애도 봐달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했던 얘기 똑같이 하면서요. 연락처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알아낸 것도 불쾌한데 또 저희 조카가 왕따 당할 거라느니 그런 얘기 하니까 진짜 기분이 너무 나쁘다 못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봐왔던 조카라 제가 성향도 그렇고 발달 상태도 그렇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언어 습득을 도와준 거고 하나뿐인 사랑하는 조카여서 약간의 노력을 더 해주는 것 뿐이고 조카 한 명만 해주니까 조카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시너지가 난 것 같네요. 여태 얼굴 몇 번 마주쳤을 뿐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아이를 더욱이 조카랑 성별이 달라서 성격도 극명히 다를 것 같은 아이를 조카만큼 제대로 봐줄 능력도 안 되고 조카는 제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조카니까 사랑과 정성을 쏟는 게 전혀 아깝지 않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른 아이를 아무런 이득도 없이 희생만 강요당한 채로 봐줄 만큼 제가 착하지도 않네요. 라고 장문으로 답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애 없죠? 애가 없어서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냐고 하길래 그냥 답장 안 했어요. 도대체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신 건지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언니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연락받지 말라고 하길래 여태 그냥 냅두고 있긴 한데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건가요? 이득 운운한 게 진짜 웃기긴 한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맞는 말 아닌가요? 조카한테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조카니까요. 혹시 모르죠. 그 엄마가 말이라도 기분 좋게 했으면 한두 번쯤은 봐줬을 수도요. 언니네 집에 갑자기 쳐들어왔던 엄마도 그렇고 왕따 운운한 엄마도 그렇고 그에 동조하던 엄마들도 그렇고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다 그 엄마들 집에서 창밖으로 아파트 정문만 쳐다보고 있게 생겼어요. 제 차 들어오는 거 확인해서 언니네 집으로 쳐들어올 기세거든요. 제 차색이 좀 튀는 색이라 한 번 보면 바로 기억하더라고요. 같은 모델, 같은 색차가 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색이 아니라서 많지는 않아요. 언니네 다니면서 같은 색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내일도 언니네 집에 갈 건데 혹시 마주치거나 쳐들어올까봐 겁나네요. 추가. 결론적으로 토요일에 형부, 제 남편 모두 다 같이 있을 때 그의 엄마와 마주쳤어요. 아파트 단지에서요. 근처 식당으로 밥 먹으러 나가던 중이었거든요. 어떻게 매번 그렇게 마주칠 수 있는지 저도 신기하네요. 진짜 기다리고 있었는지 마주쳐서 뭐라 하려는 듯 저랑 언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오길래 제 남편이랑 형부한테 저 사람이야. 자기 애 봐달라고 멋대로 연락한 사람 하고 얘기했더니 제 남편이 제 앞을 가리더라고요. 언니도 형부가 가렸고요. 남자 둘이 가리고 서니까 그 엄마도 당황했는지 멈칫했다가 저기요 땡땡이 이모 하고 말을 걸더라고요. 제 남편이 나서서 와이프한테 얘기 다 들었고 알려준 적도 없는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아냈는지 궁금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와이프가 땡땡이 이모니까 해주는 거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왜 강요에 의해서 공짜로 가르쳐야 하냐. 그렇게 공짜가 좋으면 그쪽 먼 친척 중에서라도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찾아내서 그쪽에 부탁해라. 그래도 피 한 방울은 섞였을 텐데 공짜로 애 좀 가르쳐 달라고. 전문 과외 선생님 소개시켜준다고 했는데도 마다하고 계속 와이프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면 공짜로 해달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 했더니 애엄마가 땡땡이 놀아줄 때 애 몇 명 더 껴서 같이 놀아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 정도 일로 희생이라는 둥 강요라는 둥 얘기하냐. 시간을 더 쓰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할 때 그냥 전화 한 통 해주면 알아서 애 데려다 주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같은 동네 주민끼리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봐주고 하는 거지. 육아 품앗이에 누가 대가를 바라냐 라면서 별거 아닌 일에 야박하게 구는 쫌생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 육아 품앗이에 참여할 생각 없으니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나는 땡땡이 이모지 엄마가 아니고 나도 어렵게 공부한 외국어 남의 자식한테 대가 없이 가르쳐줄 생각 없다. 언니는 나한테 친언니고 땡땡이는 친족하나 마찬가지다. 어릴 때부터 유학생활 중에 귀국해서 취준기간 동안 언니한테 도움 많이 받았고 나는 땡땡이한테 그만큼 되돌려주는 것 뿐이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까지 당신이 뭘 해줬다고 나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그 능력의 나눔을 요구하냐. 신랑 말대로 전화번호 알아낸 경위, 경찰한테 조사 요청할 테니 경찰 연락이나 기다리고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쪽 애만이라도 봐달라고 한 문자 내용 다른 엄마들한테 뿌리겠다 하고 그냥 지나쳐서 왔어요. 댓글 보고 나니 제 차에 있는 제 전화번호 받겠다 싶네요. 아직까지 다른 연락은 없고요. 언니랑 형부는 뭐하고 있었냐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덧붙이자면 언니랑 형부한테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만약 그 엄마 혹은 엄마들 마주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조카만 잘 챙기고 있으라고요. 어쨌든 언니랑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고 언니가 직접 나서서 싸우면 언니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그 아파트에 안 살고 안 가면 얼굴 볼 일 없는 제가 주체가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렇다고 안 가거나 발길을 줄일 생각은 없지만요. 이번 일로 확실히 교훈을 얻었네요. 나중에 제 아이를 교육하게 되더라도 제가 가르친다는 말은 안 해야겠어요. 아이 이모라고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엄마가 직접 한다고 하면 같은 애 엄마끼리라면서 강요당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그 글 봤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이고 동네 엄마들이 미국 초등학생용 교재에 들려보내고 한글을 영어로 가르쳐주라고 했다는. 그거 보면서 정말 어이없었는데 저한테도 비슷한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무튼 같이 공감하고 화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른 일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른 일이 생기면 글 추가할게요. 두 번째 추가. 주말에는 핸드폰을 거의 버려두고 살아서 글 올린 것도 잊어버리고 확인도 못했네요. 댓글들 다 읽어봤어요. 공감해주시고 같이 욕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역시 제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안 한 게 아니라 그 엄마들이 이상한 게 많네요. 자작이라고 하시는 분들 말 맞다나 제가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면서 자작글을 쓰나요? 글 쓰는 게 좋으면 대가로 원고료라도 받는 작가가 됐겠죠. 제 상황이 자작이라고 생각될 만큼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게요. 지역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은 아니에요. 경기도이고 경기도에서는 강남 못지않게 학구열 높고 학군 좋은 동네예요. 저도 결혼했고 아이 계획도 있는 사람인데 엄마들 욕먹게 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죠. 여혐글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리고 댓글에 남편이랑 별거 중이냐고 하신 분 너무 어이없어서 답변 드릴게요. 남편이 집 말고 밖에는 못 나가게 하시나 봐요. 아니면 못 가게 하는 남편 본인이신가요? 답답해서 어떻게 사세요?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 언니네 집에 못 갈 이유가 있나요? 가서 몇 시간 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한두 시간인데요. 언니가 이것저것 반찬도 많이 나눠주고 차 있는 제가 퇴근길에 언니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사다 주고 해서 자주 가는 김에 조카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부부는 애는 없고 6년째 알콩달콩 결혼 생활 중이었습니다. 서로 직장에 있어서 평일엔 같이 집안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엔 카페에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항상 붙어 지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사이좋은 부부였습니다. 저는 33살, 남편은 32살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에 할 말이 있다면서 갑자기 혼자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합의 이혼 안 해줄 거면 변호사를 써서라도 이혼하겠답니다. 청천벽력이었죠. 요 3일간 저는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마음은 굳었다면서 반드시 이혼하겠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한테만 상담하고 티 안 내려고 울음 꾹 참고 일에 매진했습니다. 이유도 참, 다시는 결혼 못해도 좋으니 혼자 살고 싶답니다. 집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애정 깃든 첫 주택이었는데 다음 달엔 집을 구해서 나가랍니다.
시부모님이랑도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 어제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전화가 와서 서러워서 꺼이꺼이 울기만 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람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 뭘까요? 권태기가 아닐까? 조금만 서로 거리를 두고 기다려달라 말해도 권태기 아니고 헤어지고 싶다고만 하네요. 절대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순순히 이혼해야 할까요? 그러기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에 추억이 깃들어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오죽하면 창문에 달린 커튼을 보는 것만으로도 같이 살아 갔던 추억이 밀려와서 그저 눈물만 납니다. 남편 마음을 되돌릴 수 없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혼이 별거 아니라는 말이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약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제 안에서 남편이 못된 놈이 될까요? 추가. 남편이 재혼이라는 걸 쓰는 편이 좋다는 댓글을 읽고 추가합니다. 남편은 23살에 결혼해서 전처와의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신경은 안 썼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있는데 몇 년째 만나질 않아서 만나러 가는 편이 어떻냐고 몇 번 얘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아이의 아버지니까요. 만약 바람이라면 전처와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구속이 심한 여자분이었어요. 그냥 자유가 필요한 걸까요? 주작이라는 글도 있던데 뭘로 증명해야 할지 방법도 없네요. 이혼이 결정난 지금 단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인터넷상이라도 작은 위로를 바랬을 뿐입니다. 외롭네요. 두 번째 추가. 이렇게까지 많은 댓글이 달릴 줄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남일인데 화내주시고 걱정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렵니다. 어젯밤에 좀 정신 차리고 사실 술을 엄청 드리킹한 상태였지만요. 제정신으로는 잘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집 구하고 가구 장만하는 건 돈 다 내주겠답니다. 제가 해온 혼수도 몇 가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원룸 살려면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요. 흥신소 알아보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제 지갑과 정신이 더 피폐해질 것 같네요. 집 명의도 남편이고 대출도 남편이라 제가 집을 가질 권리는 없을 듯 합니다. 돈 관리도 정말 서로 각자에서 분할할 만한 재산도 없어 보입니다. 남편 연봉이 제 2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남편이 거의 관리하는 시기였는데 제가 번 돈을 남편한테 맡기기는 싫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자식이랑 분할해야 하니 조금 찝찝한 면이 있어서요. 제가 상간녀 아니었냐는 댓글도 봤는데 아닙니다. 전처와 이혼한 건 애가 돌도 안 됐을 시기입니다. 그냥 잊고 새 출발하라는 댓글들이 가장 고마웠습니다. 오늘은 눈물이 안 나오네요. 정신 차리고 남자 보는 눈도 기르겠습니다. 사이다 기다리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다시 일에 매진하러 가겠습니다. 선플도 악플도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언젠가 또 후기글을 쓰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세 번째 추가. 조언해주신 대로 폰과 블랙박스 다 봤습니다. 바람의 증거는 찾을 수 없더군요. 그냥 정말 혼자가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제 눈물도 안 나와서 바람이건 뭐건 상관도 없습니다. 사실 원글에는 알아볼 사람이 있을까봐 자세히 적지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 퍼진 상태라 조금 더 자세히 적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살고 있고 남편도 일본인입니다. 흥신소나 한국법 알려주신 분들께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긴 탐정사무소를 가야 해요. 맹탕이니 멍청이니 하는 댓글들도 새겨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받아야 할 것들, 제가 해온 집기들은 남편 명의였던 차 한 대인 폭스바겐과 도요타 필더랑 미니쿠페도 한 대씩 있는데 그건 제가 하도 기스내서 못 주겠대요. 현금 1,000만원, 이사비용과 보증금, 당분간의 월세입니다. 전세 얘기하신 분들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를 살게 되었어요. 대충 이렇습니다. 저도 회사원이고 혼자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제가 오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게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은 수년간 약으로 버티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제 정신 상태는 알고 있었거든요.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댓글에도 있었지만 남편이 돈을 참 잘 법니다. 영업직입니다. 청혼할 때 당신은 이제 일 그만두고 집안일만 해달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았네요. 3달 동안 일을 안 했더니 취직해라 잔소리를 그렇게 했거든요. 우울증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하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밖에선 밝은 척 일하고 집에 오면 녹초입니다. 저도 영업일이라 귀가도 늦고 집안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녹초되어서 잠들면 집안꼴 조금도 더러운 거 못 참고 매일같이 청소기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약간 결벽증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쓴다느니 어쩌니 강하게 나온 모양입니다. 걱정해주신 분들께는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젠 고구마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사이다는 아니더라도 탄산수 정도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 정리는 다 되었고요. 새 삶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이혼한다고 하니 사귀어달라는 사람만 3명이나 되네요. 많은 댓글들 감사했습니다. 약간 취한 상태라 댓글에 따라 추가금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분들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4번째 추가. 일단 댓글들 거의 다 봤습니다. 저를 질책하시는 분들도 남편을 질책하시는 분들도 모두 이해가 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트라우마가 커서 꿈에서 엄마가 저를 찌르거나 뜨거운 물을 붓고 그러다 보니 소리 지르면서 깨고는 했습니다. 수면제 먹고부터는 사라졌지만요. 남편도 물론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결혼한 겁니다. 동정해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누구나 힘든 일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쓰지 못한 이유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조심스러워서였습니다. 이제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알고 오픈할 수 있어서 후기를 올렸습니다. 댓글에 많이 얘기가 나온 게 남자 3명. 이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도 영업직이다 보니 발이 넓습니다. 여러 기업에 방문하고 친해진 분들이 많은데 1달 전부터 결혼 반지를 안 하고 다녀서 이혼했냐는 질문에 파도였습니다. 물론 그 3명이 전부 진지하게 사귀자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가볍게 쓴 건데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분간 연애할 생각도 없고요. 집에서 우울한 사람이 기다리는 게 싫을 거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저 그렇게 우울하지 않아요. 약이 있으니까요. 집안일은 원래 서로 잘하는 분야로 분배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요리하고 남편 도시락 싸주고 빨래하고 남편 셔츠 다림질하고 남편은 청소가 메인이었고요. 정리정돈이 철저한 사람이라 오히려 제가 청소하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집안꼴을 그렇게까지 난장판으로 만든 기억은 없습니다. 어제 오늘은 저도 행운스럽게도 일찍 귀가한 겁니다. 평소 같으면 9시, 10시는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라 아무리 늦어도 되도록 저는 밥 짓고 남편을 기다리고 꼭 같이 식사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조잘조잘 얘기하고 행복한 6년이었습니다. 이혼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는 밥을 안 주게 되었지만요. 사실 살기 싫은 마음이 컸습니다. 1달에 1번 정신과에 다니는데 이혼 얘기하니 선생님이 2주치 약밖에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고위험군인데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랍니다. 4주치 약은 치사량이라 4주치 다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절대 안 된다네요. 이혼 얘기 나오기 훨씬 전에 남편도 함께 진료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일에 선생님께 들은 얘기가 당신의 남편은 이미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였습니다. 뭔 소리야 하고 넘겼는데 사실이었네요. 집 구할 때도 보증인이 필요한데 남편이 절대 자기는 보증인을 안 하겠답니다. 그 집에서 생을 마감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싫다고 차갑게 말하더군요. 뭐 대충 이렇습니다. 이상하게 남녀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혼의 이유는 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산더미 같은 약을 먹는 저를 보면서 남편도 스트레스였겠지요.
그래서 많은 걸 요구하진 못하겠습니다. 저도 사는데 지장 없이 벌만큼 벌고 있고 오늘도 계약 하나 따내서 기분 좋은 날입니다. 남편도 제가 아주 싫은 건 아니랍니다. 현재도 주말이면 같이 외식하러 나가고 약간 애매한 관계입니다. 평소처럼 웃으면서 이런저런 수다 떨고 남들이 보기엔 아직도 사이좋은 부부로 보일 듯 합니다. 그래서 저도 미련이 남습니다. 떨쳐내야 하겠지만요. 힘이 되는 댓글, 현실적인 조언해주신 댓글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17살 여학생입니다. 일이 일어난 후에 바로 쓰는 거라 이상한 부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손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바람피는 걸 2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말하고 싶었지만 일어날 상황이 무서웠던 저에게는 용기가 없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아침 엄마 폰이 켜져 있는 걸 봤고 그 켜져 있는 화면은 바람핀 남자와의 대화 메시지 창이었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그걸 찍고 오늘 학교 가기 바로 전에 다시 엄마한테 문자로 그 사진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제가 학교로 가는 버스를 탈 때쯤 엄마에게서 전화가 많이 왔고 저는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서울에서 대학 생활하고 있는 제 친언니에게 문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언니한테 말한 것 같았습니다. 언니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제가 이때까지 엄마가 바람핀 증거 같은 걸 찍어 놓은 것들을 언니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언니는 그걸 다 보내주고 지운 다음 폰을 끄라고 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는데 그 교문 앞에 엄마 차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교문 앞에서 학생들 다 있는 곳에서 땡땡땡 너 일로 와 이러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차에 탔고 엄마가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당황스럽고 뻔뻔하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바람 피워서 엄마도 바람 피웠어 이러는 겁니다. 사실 엄마 아빠께서는 주말 부부이십니다. 아빠께서 직장이 멀어서 금요일 저녁에 오시고 다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시는데 갑자기 아빠가 바람을 피운다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엄마에게 배신감을 느껴 나는 아빠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아빠는 없소 이런 데 다니고 전화도 잘 안 받는다면서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 있어? 라고 여쭤봤더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누구의 말도 믿으면 안 되지만 당시에 엄마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나서 난 아빠의 말을 믿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빠한테 정이 없어서 이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사람은 엄마한테 정이 많고 잘해줘? 이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건데? 이랬더니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어? 이랬는데 할 말이 없으셨는지 아니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아까의 상황으로 가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아빠가 바람 피워서 엄마가 바람 피웠다 라고 말한 다음에 엄마가 자신은 그 바람핀 남자랑 문자만 했다고 변명을 하시는 겁니다. 모텔도 안 갔고 그냥 문자만 한 사이라고. 저는 모텔도 간 그런 엄마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국에 아무도 모르게 우리 집에서까지 그러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자꾸 변명을 하시고 저한테 자꾸 화만 내시고 아빠랑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아빠가 바람 피워서 자신도 바람 피웠다 라는 말들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니한테 전화해서 제가 어떤 사진들을 보냈는지 알려달라면서 자꾸 그런 걸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학교를 가지 않고 엄마랑 함께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이 앞의 상황 대부분도 집에 오는 차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은 엄마가 출근하셨는데 아까 출근하시기 전에 갑자기 생을 마감하러 갈 거라고 오늘 안 들어올 거라고 하시면서 화내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라 나갔고 주차장에서 차에 따라 탔는데 엄마가 화를 내면서 나오라 하시면서 출발하려고 하셔서 저는 급하게 차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출발하면서 빨리 달리는 겁니다. 저 진짜 손이 끼일 뻔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집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말도 믿으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엄마에 대한 배신감과 아빠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아빠가 주말에 집에 오시면 집안일을 항상 하시는데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이유도 없이 자신이 화가 나면 아빠한테 화를 내고 조금은 심한 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 너무 안쓰러워서 아빠 편을 들게 됩니다. 또 엄마가 바람핀 사실을 2년 전부터 알았기에 그때부터 아빠에게 더 잘해드리고 더 챙겨드리고 더 전화도 많이 하고 주말에 오셔서 엄마가 아빠에게 화내실 때 저는 아빠 편을 들고 주말마다 집안일 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빠가 주말만이라도 편하게 보내실 수 있게 제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직접적으로 아빠 바람 피우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니랑 얘기를 하면서 너무 화가 난 걸 추스리고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을 일이 일어난 뒤 바로 쓰는 거라 이상한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언만 부탁드려요. 추가할 상황이 있으면 더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언니랑 엄마가 많이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언니랑 방금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옛날에 우울증 겪으셨을 때 아빠께 눈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무런 답장을 안 했답니다. 엄마가 한창 힘드실 때 아빠가 안 챙겨주셔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엄마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밉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게 너무 무섭고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슬프고 너무 막막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면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때까지 성실하고 착실하고 착하게 산 걸로 저는 느끼는데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된다면 방황할 것 같고 상실감이 되게 클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마음 정리가 너무 안 되네요. 두 번째 추가. 언니한테 방금 얘기 들어서 또 추가합니다. 방금 제가 아빠랑 통화했는데 아빠가 오늘 일이 바쁘셔서 안 들어오시고 내일 들어오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따가 밤에 언니랑 저랑 엄마랑 이렇게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엄마가 골프 라운딩을 가신다네요. 그리고 저녁 7시쯤에 오신다는데 그때 아빠께 다 말씀드릴 건가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혼할 건지 말 건지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신다네요.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더 이상 못 다가갈 것 같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이혼 안 하더라도 엄마는 서로 따로 살고 저는 아빠 집에 가라고 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충동적으로 보낸 사진을 잘못 보냈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터뜨린 건 저잖아요. 왠지 모를 약간의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제만 해도 오늘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기분이 편안하고 행복했는데 왜 지금은 이런 걸까 너무 슬프네요. 이번 일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 것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추가. 엄마랑 언니랑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엄마는 아빠한테 이 사실을 말하면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언니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아빠한테는 미안하지 않다고 그러네요.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한대요. 거의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엄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혼자만 남게 될까봐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두렵대요. 어제 정말 처음에는 엄마에 대한 배신감과 그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펑펑 울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보니까 앞으로의 변화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한 가정의 울타리가 깨진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무서워서 아빠도 한편으로는 미운데 안쓰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